3프로 모닝 라이브, 3프로 마켓 라이브, 3프로 머니 라이브, SML. 오늘 금요일 순서 편하게 자동차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프로 TV의 류정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정훈입니다. 네. 한 2주 만에 뵙나요? 네, 최근에 좀 못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뭐 너무 자주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나오고 싶은데 욕심이 나죠. 자동차가 네. 최근에 보니까 뭐 우리 현대차 그때 뭐 말씀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품질 이슈가 터졌습니까? 네, 현대차가 제일 잘 팔리는 차가 뭔지 혹시 아세요? 현대차에서 제일 잘 팔리는 차 네, 대수 기준입니까? 그쵸, 데스 기준으로. 우리나라? 네, 국내에서 쿠렌저. 맞습니다. 아이. 너무 쉬운 질문이긴 한데 그럼요. 한 월에 몇 대 정도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랜저가 네. 13,000대? 그건 너무 많이 보셨고. 너무 많이 봤습니까? 네, 지금 올해 한 39,800대 정도 팔렸는데. 한 해. 네, 지금 월에 한 달 평균 10,000대 정도 팔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10,000대 팔리면은 1년에 12만 대. 네,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네. 한 달에 10,000대씩 팔려요. 요즘에? 네, 그랜저가. 그 신차 나오고 나서? 네네. 어. 근데 그 그랜저가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네. 6개월 동안에 무려 무상 수리가 11번, 리콜 2번 이렇게 지금 13번의 지금 품질 결함 이슈가 지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이 팔렸으니까 그중에 한 대가 문제 생기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차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국토부라든지 거기서 조사를 해서 리콜을 할 수가 있고 네. 아니면 현대차 자체적으로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리콜을 하거나 무상 수리 통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게 지금 벌써 6개월 동안에 13건이나 발생을 한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지금 그랜저가 뭐 완전 새로 나온 차도 아니고 그랜저라면 지금 한 30년 넘게 이렇게 네. 나온 차인데 이번 모델이 7세대 모델이거든요. 7번째 모델인데. 세대가 바뀐. 네. 완전 신차기도 하고 아니 그래도 이게 그래서 막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는.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니 뭐 발로 차면서 차 만든 것도 아니고 아닐 텐데. 예. 이 그랜저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예. 제가 1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올해 지금 있었던 13번의 그런 네. 품질 결함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칸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보면은 다 소프트웨어예요. 아. 이게 지금 13건 중에서 9건이 지금 소프트웨어 이슈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이슈라고 하면 약간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리콜 2건이 모두 소프트웨어 이슈입니다. 사실 무상 수리랑 리콜을 좀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차에 결함이 생겼다, 품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 똑같은데 이 차가 안전적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은 리콜로 넘어가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보통 무상 무상수리. 수리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리콜 2건이 모두가 다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리콜이 리콜이 이제 딱 떴는데 네.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가면 계속 오라고 통지서가 계속 날라와요. 아 그래요? 예, 뭐 안 간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약간 뭐 운전자의 책임도 조금 물릴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좀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리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조금 중대한 거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네. 소프트웨어는 그냥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뭐 소프트웨어로 인한 그 하드웨어까지 어떤 뭐 조향이나 뭐 조작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 리콜 방식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블루엔즈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센터를 가서 등록하고 막 며칠 기다려서 받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OTA라고 아. 테슬라에서 유명해진 기술이 있잖아요. 오타. 네. 네, 그 이제 무선 이동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네. 업데이트를 받는 건데 그걸로 지금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굳이 내가 뭐 어디 안 가도 되고 네, 집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차 시동 끄기 전에 업데이트 받으면서 이제 뭐 이번에 문제됐던 거는 차체 제어 장치 아니면은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이제 또 브레이크 통합 장치에 대한 또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었는데 두 건 모두 그렇게 고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아니 그럼 얘기 안 하고 그냥 쓱 고쳐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아주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소프트웨어인데? 네.
왜냐하면은 이게 안전상의 문제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만약에 결함을 은폐를 했다. 은폐로 넘어갈 경우에는 그거는 나중에 크게 좀 철퇴를 맞을 수 있거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통 업데이트를 통해서 예전에 이제 이거를 리콜 신고를 안 하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합니다라고 하면서 약간 문제거리를 조금 수정을 해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게 판매 대수가 적다 보니까 미국 이제 고속도로 안전연구원 쪽에서는 계속 들여다보다가 판매 대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뭐 그 관련된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하니까 그때부터는 리콜 통지를 해라. 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워낙 오래된 회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컴플라이언스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잘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 6개월 동안 13번? 네, 이거는 좀 심각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를 봤을 때 뭐 지금 현대차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이유는 말을 못 해주고 있어요. 각각의 지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나타내고 있지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는데 네. 업계 쪽에서 하는 말로는 일단 현대차가 너무 빨리 신차를 내야 되거든요. 신차가 바뀌는 그 기간이 엄청 짧아요. 보통 이제 신차 주기라고 하면 6년에서 7년 정도 되는데 한 모델이 예. 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6년 정도거든요. 1년 빠른 거 아니? 1년 정도 빠른데 1년이 빠르려고 하면은 아 그때 힘든 일이에요? 엄청 힘듭니다. 일단 개발 초기 단계부터 양산 단계까지 가는데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물려 있어요. 신차는 나오면은 바로 양산하고 다음 모델 바로 만드는 거죠. 바로 시작하는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간이 너무 짧아서 연구원들이 충분하게 테스트를 못했을 것이다라는 말도 있고.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지도 않아.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만 네. 그게 한 5, 6년 정도 굉장히 네. 하드한 일정으로 이제 신모델을 출시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번에 또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세대 플랫폼이라고 하는 최신 플랫폼이 적용이 됐거든요. 차체 자체가. 전동화를 염두에 둔 차량인데 하이브리드가 지금 잘 팔리잖아요. 네.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는 이유가 그 플랫폼 자체가 내연기관보다도 하이브리드에 좀 더 적합하게 만들어진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도 지금 현행 하이브리드가 훨씬 좋은 거예요. 뭐가 더 좋아졌어요? 연비도 좋고 기존에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2.5 엔진을 썼는데 네. 지금은 1.6 엔진을 쓰거든요. 1.6리터 엔진. 과거에 1.6리터 엔진은 뭐 아반떼나 엑센트 네. 이런 급에 들어갔던 엔진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소렌토도 끌고 있고 이런 그랜저 K8 같은 큰 차도 끈단 말이에요. 1.6으로? 네. 그건 이제 전기 모터에 대한 그런 뭐 파워도 좋아지고 네네. 효율도 높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또 그 전력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거 그리고 이제 무게를 낮추는 기술 그런 게 이제 다 플랫폼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요? 그게 잘 만들어진 거죠. 기름 진짜 적게 먹겠다. 네. 뭐 고속도로 가면 25, 30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신형 그랜저요? 네. 진짜 잘 나와요. 근데 리콜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지금 미치려고 하는 거죠. 차가 좋고 예쁘고 해서 샀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 터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세일즈 일선 현장에서도 이제 네. 꼭 리콜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차를 사도 되나요? 이런 말까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저 그냥 그러면은 같은 차인 기아의 K8로 넘어갈게요. 이런 말도 나오고. 너무 희한한 게 그랜저는 이렇게 지금 13건이 나오는 동안에 기아의 이제 K8이라고 하는 K8이라고 하는 그 모델은 한 번도 지금 없었거든요. 결함이. 그래요? 네. K8도 잘 나온 것 같은데. 잘 나왔죠. 네, 멋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단순하게 품질 문제가 뭐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품질을 하면 아픈 그 사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코나 EV 화재가 엄청나게 컸었잖아요. 네네. 글로벌리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또 세타2 엔진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타2. 네. 세타2. 뭐 미국에서 좀 많이 문제가 됐었고 네. 국내에서도 문제됐고 한 200만 대 정도 리콜을 했었거든요. 와 200만 대나 했어요? 네. 이제 세타2 리콜 네. 사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미국에서 이제 달리던 소나타 차량인데 가다가 이제 엔진이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안에서 이제 뭐가 부러지고 커넥팅 로드라는 게 부러지고 와. 불이 난 거예요. 세게 갔네. 근데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발생했거든요. 몇 년 동안에 수년에 엄청 걸쳐서.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콜 규모가 200만 된 거예요.
차 정도 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나타, 그랜저 뭐 이런 차들 다 들어갔던 엔진이거든요. 세타2가 네. 엔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긴 이제 GDI 엔진인데 세타2 엔진이 사실 현대차한테는 엄청 효자였어요. 이 엔진을 달고 나온 이후부터 현대차가 이제 글로벌 5위를 굉장히 좀 굳히는데 좀 큰 역할을 했던 엔진이거든요. 저 노란색 손잡이 저게 이제 엔진을 넣는 구멍이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전문가.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이 정말 좋고 그때 당시에는 출력도 좋고 네. 연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을 달린 차들이 엄청 팔린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 그 리바운드가 더 세게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몰랐는데 세타2 엔진 이렇게 화재 나고 이런 걸 몰랐어요. 제가 뉴스가 별로 안 됐던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내 관심이 없었구나. 제가 이제 이 세타2 엔진 관련된 품질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네. 지금 2018년도 3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리콜을 하기 시작하면서 작년 이제 3분기까지 총 7조 6,444억이 들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2018년 3분기, 2019년 3분기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2018년 3분기 4,600억, 2019년 3분기 9,200억, 2020년 3분기에 3조 3,600억, 2022년 작년 3분기 때 2조 9,044억을 이렇게 다 리콜 비용으로 충당금을 쌓은 건데 이제 2020년 3분기를 조금 보시면 좋은 게 이때 정의선 회장이 이제 회장 취임을 하면서 세타2 엔진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논란되지 않게 딱 정리를 하겠다. 2037년도까지 품질 비용을 한 번에 반영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경영적으로 실적이 되게 좋게 갈 거다. 라면서 이제 3조 3,600억을 이렇게 빅베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이제 계산으로는 이 정도 돈이면은 한 15년 정도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차를 안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바꿀 거라고 계획을 했던 그런 계산에서 사람들이 차를 바꾸는 수요가 별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타2 차량이 계속 돌아다니게 됐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계속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발생하고 발생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엔진을 교체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리콜 비용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 3분기 때 또 이렇게 거의 3조에 가까운 돈을 다시 또 충당금을 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충당금 이슈가 좀 있었구나. 네, 작년 3분기 때 현대기아 실적이 엄청 좋았거든요. 판매도 잘하고. 근데 이 충당금을 딱 쌓고 나니까 실적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때도 뭐 주가도 되게 많이 출렁이고 또 3분기 때 항상 충당금을 쌓는 거에 대해서 음모론이 하나 있어요. 재밌는 건데 네.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음모론인데 왜 맨날 충당금을 3분기 때 쌓느냐. 너희들 우리 성과급 쫓겨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투라고 해서 여름에 보통 노조랑 이제 사측이 그런 네네네.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3분기예요. 이게 임금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맞춰서 쌓는 게 아니냐. 회사가 지금 이만큼 어렵다. 우리가 상반기 때 장사를 잘했지만 하반기 때 이런 지금 이슈가 생겨서 어려우니까 조금 너희들이 양보를 해달라.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3분기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7조 6천억이라는 돈을 지금 세타2 엔진 하나 때문에 쌓은 거예요. 7조? 네, 7조 6천억. 근데 지금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내수용 모델이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이 소프트웨어거든요, 문제가. 네. 소프트웨어나 하나를 개발을 하면은 물론 차량마다 최적화를 시키긴 하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랜저나 소나타나. 네, 그랜저, 뭐 소나타, 그렇겠죠. 네, 네. 뭐 아이오닉 5 전기차들도 다 비슷한 그런 형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랜저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다른 차에서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렇겠죠. 네, 소프트웨어가 어쨌든 같은 로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현대차가 지금 그랜저가 만약에 제대로 잡히면 뭐 앞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안 잡힐 경우에는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불확실성은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반대로 네, 소나타나 이런 데도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쓸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랜저만 계속 이렇게 빵빵빵빵 터지는 거는 네. 소나타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네. 이 신규 소프트웨어랑 플랫폼이랑 이런 형태가 그랜저가 지금 처음 적용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 나오고 또 기아 EV9 나오고
계속 신차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버전쯤이군요. 네.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신규 버전이 그랜저에 처음 적용이 됐는데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죠. 지금. 네네네네.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좀 겉으로는 이건 뭐 큰 문제가 아니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두고 봐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사진을 또 하나 보시면은 이게 코나 뭐 이렇게 자꾸 불이 나? 전기차 이제 화재가 났던 건이거든요. 왼쪽 오른쪽 둘 다 코나예요? 둘 다 코나입니다. 예. 당시에 이때 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불이 났다 아니다 이게 뭐 현대차에서 만든 BMS 문제 때문이다 뭐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배터리를 다 교체를 해주기로 했고 이거에 대한 비용이 이제 1조 한 4천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1조 4천억을 누가 내는 거예요? 이제 현대차가 한 3, 이제 30%, 네.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70% 배분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게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게 또 언제 또 끝날 일일지는 몰라요. 또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이거든요. 이게 글로벌리 차가 8만 1,000대에 대한 이제 리콜이었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건입니다, 사실은. 이 리콜이 뭐 요즘 약간 이미지 세탁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발적 리콜을 잘합니다. 선제적으로 잘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되게 정직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품질을 항상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좀 이미지를 심고 있는데 물론 좋은 이미지고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럼 제대로 만들었어야지. 그럼 나오는 것도 적당히 어느 정도건 나와야지. 6개월 동안 13건이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긴 많다 진짜. 그랜저 지금 13건 많잖아요. 근데 그랜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준비를 또 해봤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은 소렌토도 지금 이제 6개월 동안 10건이 있었고 그중에 소프트웨어가 9건이었고요. GV80 같은 경우에도 품질 결함이 6개월 동안 10건 있었는데 소프트웨어가 8건이었고 이제 아반떼도 8건 중에 소프트웨어가 2건, 이제 K5 같은 경우에도 7건 중에 2건 이렇게 있었거든요. 출시 초기에 6개월 동안 나타난 품질 결함에 대한 이게 조사인데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그냥 장난처럼 하는 말이 신차 나오면 현대차는 베타 테스터가 된다. 그래서 1년 지나고 사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게 단순히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만은 아니라는 좀 그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현대차가 참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기대가 많아요, 사실. 얼마 전에 삼성증권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은 현대차가 2026년도에 글로벌 920만 대를 판매를 해서 글로벌 1위가 될 거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한번 나왔거든요. 3년 남았어요, 3년. 네네. 그때 당시 되게 파장이 컸던 게 작년에 현대차가 685만 대를 팔았고 토요타는 1000만 대를 넘었고 폭스바겐도 900만 대 팔았는데 어떻게 그걸 뛰어넘고 가느냐. 그때 이제 뭐 중심적인 이야기는 이제 중국 시장 이야기가 많았고 네. 중국에서 지금 이제 토요타, 폭스바겐이 워낙 판매가 많기 때문에 그 판매가 줄 거고 현대기아는 지금 거기서 아까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워낙 낮잖아요. 중국에서는 네, 연간 뭐 35만 대 이렇게밖에 못 팔고 점유율도 1.7%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빠질 게 없다. 바닥이에요. 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고 뭐 인도라든지 또 이제 미주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또 전기차를 통해서 판매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920만 대로 간다고 했는데 이거 시나리오에 지금 제일 큰 걸림돌이 결국에는 품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품질을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09년에 2009년? 네, 2009년, 2010년도 때 도요타 렉서스가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네네. 1000만 대 리콜. 1000만 대였어요 그때? 아, 그게 발판 리콜이었거든요. 발판? 네. 이렇게 보면 우리 자동차 이제 밑에 발판이 있잖아요. 네. 카페트. 네. 그게 이제 밀려 들어가서 엑셀레이터에 꽂혀가지고 이게 빠지지 않으니까 이게 급발진처럼 차가 제동이 안 돼서 사고가 나는 일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게 2009년도 때 이제 발생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발판 영향도 있기는 한데 알고 보니까 이 엑셀레이터 안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들을 리콜해야 된다. 그래서 2009, 2010년도 동안에 1000만 대 리콜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뭐 약간 음모론 비슷하게 미국이 일본 차 네. 죽이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얼핏 있었죠. 예. 있었죠. 항상 예. 음모론은 있죠. 예. 그래서 막 미국에서 1등 하면은 철퇴를 맞는다라는 예. 말이 있는 것처럼 그걸로 아마 그때 토요타가 뭐 리콜 금액은 1조 한 3천억? 얼마 많이 안 냈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미지가 날아가면서
토요타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그쵸, 품질에 그쵸. 한 번 사면 10년 동안 서비스 센터 안 가도 돼.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맞아. 그게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때 이제 판매가 많이 줄고 그때 올라온 게 폭스바겐이 세계 1등을 올라갔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미국 시장 내에서도 폭스바겐이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사실 디젤을 많이 파는 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는 이제 좀 약간 이미지가 애매했어요. 과거에 이제 가솔린으로 가던 그런 이미지보다는 우리는 이제 미래 전략을 디젤로 돌아섰습니다라고 하고부터 약간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토요타가 꼬꾸라져 주니까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모멘텀을 얻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클린 디젤 캠페인을 엄청 했거든요. 디젤도 깨끗합니다.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미국에서도 그게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근데 2015년도에 기억나시죠? 디젤 게이트.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네. 예. 그게 터지면서 폭스바겐은 리콜 금액만 20조를 냈어요. 미국에? 글로벌리. 아, 글로벌에? 네, 20조를 냈고 미국 내에서도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고 미국은 소송의 나라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또 판매량이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예. 사람들이 페라리를 사고 포르쉐를 사고 하는 이유가 이미지, 멋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또 이미지에 또 되게 큰 수혜를 입은 곳이 또 테슬라고. 테슬라를 그렇죠. 타는 사람은 네. 뭔가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아. 되게 나는 IT에 좀 익숙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그런 계층도 많거든요. 아니 현대차가 지금 이미지가 사실 나쁘지 않게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요 이슈가 조금 네. 지금 현대차 이미지는 사실 글로벌리 봤을 때 예전에는 가성비였다면은 네. 지금은 하이테크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제가 그때 2017년도 때 그때 그 취재를 했을 때 네. 그때 당시에 모닝까지 모든 에이다스를 넣어라라는 그런 기획이 나왔거든요. 에이다스라고 하면 이제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이제 뭐 차선 유지 장치라든지 이런 걸 주행 해주는 건데 보조해주는. 네. 네. 그 주행 보조 장치를 기존에는 뭐 그랜저, 제네시스급에만 들어가고 있을 때였는데 그걸 모닝까지 넣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구현이 됐단 말이에요. 현대차는 모든 라인업이 다 주행 보조 장치가 다 들어가 있고 동일해요. 약간 좀 첨단차 같은 느낌이겠군요. 네. 테슬라가 만약에 이제 전기차계에서 그런 거라면은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인정을 잘 안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싼 차에도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라고 하는 약간 하이테크 이미지를 점점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전기차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폭스바겐이랑 현대차랑 뭐 GM 몇 개 없어요. 전기차를 진짜 제대로 하는 회사가. 네네네. 그 중에 현대차가 지금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가야지만 뭐 삼성증권에서 그런 전망했던 게 가능해지는데 지금 좀 위태위태해지는 거죠. 그랜저 지금 많이 팔았어요? 미국에? 미국에서는 안 팔리고 있어요. 지금 그랜저는 국내랑 중동이랑 일부 국가에서만 팔리고 있고 예전에는 아제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팔리고 있다가 네. 이제 IG 직전 모델 6세대 모델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단종을 했죠. 안 팔아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서 단종시켰어요, 미국에서는. 아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소나타 다음에 바로 제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네시스 브랜드는 완전히 또 미국에서는 완전 독립을 시켜놔서 점점 예전에 토요타 렉서스 가는 것처럼 이제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약간 연결고리가 없다는 걸 지금 되게 미국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 약간 좀 마음이 놓이네요. 미국에서 안 팔렸다니. 안 팔렸죠. 요 이미지는 아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모르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소나타에 똑같은 시스템이 적용이 될 건데 그 전에 문제 해결해야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미국에 갔다. 그러면은 이게 소나타도 들어가지만 K5도 들어갈 거고 이제 EV9 들어갈 거고 그렇겠죠. 네. 스포티지 들어갈 거고 소렌토 들어갈 거고 앞으로 나올 차들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개선은 하겠지만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까 주가 잠깐 이야기 하셨던데 네네. 현대차, 기아 주가가 오늘은 조금 뭐 주춤주춤하고 약보합 상태긴 한데 연초 대비 엄청 올랐어요. 현대차가 연초 대비 36% 정도 올랐고 지금요? 예. 기아 같은 경우에는 50% 넘게 올랐거든요. 아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기아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제일 못 올랐다고 하는 현대모비스도 13% 정도 올랐는데 연간 지금 코스피 오른 게 11% 정도 올랐거든요. 이 코스피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거예요, 사실. 이 자동차 섹터가 요즘 확실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이제 중심에 당연히 현대기아가 있는 건데 지금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 그런 주가가 한 16만 원 뭐 연초에 그쯤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한 20만 6천 원, 20만 원을 좀 넘어선 상태니까요. 네, 현대차 20만 오늘 8,000원 지금 8천 하고 원이에요. 있네요. 네. 자, 이제 현대차 세계 1위가 2026년인가요? 목표가? 목표라기보다는 이제 삼성증권의 분석이에요. 분석. 네. 그게 저도 참 보면서 과연 가능할까? 네. 300만 대를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300만 대 우리만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폭스바겐과 토요타가 그만큼 빠져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자료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이제 현대기아가 920만 대, 토요타가 890만 대, 폭스바겐이 770만 대가 되고 BYD나 테슬라가 이제 500만 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말이 많습니다. 사실 BYD 같은 경우에는 500만 대를 넘을 거다 이것보다 말이 많고 테슬라도 500만 대 근처까지는 갈 거고 넘을 거다라는 전망도 많고요. 근데 이제 토요타와 폭스바겐이 과연 이만큼 떨어질 것이냐라는 거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지금 늦으니까 떨어질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까지 뭐 하이브리드로 많이 팔리고 있고 아시겠지만 아시안 시장은 그냥 토요타 판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아직까지 토요타가 잘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저는 이거는 정말 현대기아한테 좋은 일들만 계속 발생했을 때 가능한 전망치가 아닐까 좀 그렇게 저기 지금 좀 1, 2, 3, 4, 보이거든요. 5는 아니죠? 어떤 거 말씀이시죠? 순서가 지금 1, 2, 3, 4, 5예요? 네 테슬라가 5등이에요? 아니죠. 그건 아닌데 지금 현대 1, 2, 3이 맞습니다. 1, 2, 3. 1, 2, 3은 네, 1, 2, 3이 맞고. 아. 근데 이제 2026년도가 되면 이게 1, 2, 3, 4, 5가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요? 테슬라가? 네. 500만 대라는 게 되게 큰 숫자거든요. 500만 대 판매라는 게. 아, 그렇죠. 네. 아. 그 산업 지금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시는 게 테슬라가 1000만 대, 2000만 대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500만 대는 갈 거다. 근데 500만 대를 넘는 건 어려울 거다. 이제 500만 대를 만드는 것과 판매하는 것이 또 다르거든요. 500만 대 넘게 판매를 하려면 진짜 차종도 엄청 많아야 되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품질 문제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때쯤 되면은. 그게 뭐 경영학과 분들이라든지 공대 분들은 뭐 식스 시그마 이런 것도 많이 아실 텐데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통해서 무조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잡아놔야 되는 거고 또 뭐 BYD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훨씬 많이 팔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도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각 성마다 밀어주는 네네. 회사들이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BYD는 뭐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차도 하여튼 품질이 굉장히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침 뉴스 때 나왔던 내용 중에 중국 전기차 수출이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좀 약간 따져봐야 되는 건데 중국 브랜드 말고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중국 전기차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 브랜드 말고?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볼보라든지 아, 지리라든지 네네네네. 뭐 테슬라도 거기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생산 차량이 뭐 아직까지는 중국에서만 팔리고 있긴 한데 뭐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주변 지역에는 나중에도 판매할 가능성이 사실 없지는 않고 BY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네. 일본이랑 또 이제 뭐 여러 나라 지금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트럭이 들어오잖아요. BYD 버스도 트럭? 들어오고. 네. 아, 지금 국내 이제 전기버스 시장에서 이제 수입차 쪽은 그죠. 중국차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다 중국차고. 다 중국차예요? 네. 전기버스 지금 현대기아와 중국차와의 대결. 포터가 있는 그 1톤 트럭도 현대차와 중국차와의 대결. 전기 트럭 쪽도 지금. 네네네. 최근에 BYD 트럭이 이제 국내에 런칭을 하면서 생긴 것도 너무 비슷해요. 포터, 봉고, BYD 딱 세워놓고 마크를 떼면은 구분한데요? 네, 뭐지? 딱 느낌이 올 정도로. 네. 버스는 좀 괜찮나? 이게 네. 물론 이제 당연히 화재 뭐 이런 거 안 나겠습니다만 안 나야 되겠습니다만 네. 한 번 나면 이 전기차는 화재 이게 크죠.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된다면서요. 전기차 화재가 왜 무섭냐면은 전기차는 셀이 있고 모듈이 있고 모듈을 패키징을 해서 팩을 만들잖아요. 이 팩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셀이 다 탈 때까지 불을 끄기 어려워요. 그렇다면서요. 이 물에 패킹- 담궈 네. 놓는다고. 그러니까 이 팩 자체가 방수예요 거의. 아. 뭐 예전에 영상 보면은 막 홍수가 났을 때 테슬라가 막 배처럼 막 떠다니고 막 그런 영상들이 있었는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전기차들도 그런 비슷한 게 되는 게 이게 물에 들어가면은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팩을 만들 때 거의 방수를 하거든요. 물이 안 들어가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불이 나서
밖에서 소화기로 뿌리고 뭐 살수차가 와서 물을 부어도 이제 물에 아예 담그지 않는 이상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일은 뭐 상상도 하기 싫고요. 네, 네. 네. 여튼 현대차, 기아차가 뭐 나름 여러 퍼포먼스를 잘 내고 있는데 최근에 그랜저라든지 몇몇 품질 이슈들이 좀 있어서 세타 엔진이라든지 또 화재 이슈 등등이 있어서 요거 잘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껏 쌓아올린 것도 굉장히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위태로울 수도 있다. 라는 말씀. 가능성이죠. 네. 오늘 자동차의 매우 진심인 류종훈 기자와 함께 살펴봤고요. 차는 뭐 타고 싶어요, 우리 기자님은? 저도 뭐 페라리, 포르쉐 이런 거 타고 싶죠. 그렇습니까? 네. 정말 돈 무제한으로 있다면 저는 사실 포르쉐를 좀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네. 포르쉐가 좀 약간 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변태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고 디자인이 저는 좀 제 스타일이에요. 눈도 그래요? 동그랗게 귀엽고 근데 엄청 빠르잖아요. 그게 제일 탐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해서 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류종훈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자동차 이야기하러 다음에 또 나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도 인사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